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오늘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 절벽과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비가 잘 짜여져 있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방안의 구체성이 미흡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2016년에는 물가도 안정되고 또 체감되는 경기도 진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머니컨설팅 전문가분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재무와 부동산 관련 컨설팅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무와 보험 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머니컨설팅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www.centtv.co.kr 들어오셔서 문의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컨설팅,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재무와 보험, 부동산에 관한 이슈 점검과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입니다. 삼성생명의 정우희 팀장과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무와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에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최저 보증 이율이 네. 금리가 3.25%라고 은행보다 은행 금리보다 더 좋다고 해서 네.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예, 이제 가입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어떤지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혹시 이 보험은 은행에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아는 분이 말씀해 주셔서 네. 가입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보험 네. 종류나 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금리가 좋다라는 거를 이제 워낙 자꾸 오셔서 네. 최저 보증이 된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 하나 하라. 그래서 네. 이제 가입을 권유하셔서 하게 됐어요. 아, 네. 그럼 이게 보장성인가요? 저축성인가요? 저는 이게 원래는 이제 저축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네. 제가 나중에 서류를 꼼꼼히 보니까 이게 저축보다는 무슨 보장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저축성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신 줄 알았는데 보장이 되는 부분이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정우익 팀장이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보험사에서 최저 보증 이율을 3.25%를 내세우면서 은행금리보다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상품을 소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3.25%의 최저 보증 이율 금리는 은행 금리보다는 좋은데요. 단, 보험을 장기간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간 유지하면은 비과세 혜택과 그다음에 복리 효과가 있어서 은행 금리보다는 좋습니다. 단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수한 저축성 보험은 아니고요. 보장성 보험이 좀 껴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대부분은 유니버설 종신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상품을 가입을 하셨을 때 보장 자산이 아닌 저축성만 가지고 가입하셨다면 사실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보장성 부분도 있으니까요. 지금 또 이미 가입을 하셨으니까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즉 저축과 보장을 한꺼번에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하게 잘 유지하셔가지고 10년 동안 이상 유지하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혜택이 있으신 거고요. 또 지금 환급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처음엔 좀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환급률을 좀 높이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추가 납입 같은 걸 통해서 환급률을 높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담당 컨설턴트 분이랑 잘 조율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환급률을 높이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게 역시 저축성 보험은 아닌 것 같고요. 저축과 보장을 네.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간 유지를 해야 비과세나 복리효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왕이면 장기간 유지를 하시고 또 환급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납입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님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네, 제가 그 이수에 네. 그 우성 2차 44평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매도는 왜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게 별로 오르지도 않고 네. 예, 요즘 큰 평형이 잘 안 팔린다 그러는데 지금 조금 좀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네. 이때 좀 팔면 어떨까 해서요. 아, 네. 집값이 현재 안 오르고 계시고요. 네. 네,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도 좋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얼마나 갖고 계셨습니까?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거의 한 7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7년이요. 네. 실제로 거주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살고 있어요. 7년 전에 그럼 얼마에 매입을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 그 6억 6천에 샀어요. 6억 6천.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한 6억 2천이나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신가요? 예. 매도를 하시려는 이유가 이제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또 오를 만한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실 겸 전화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지도를 좀 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제가 찾아놨는데요. 지금 사당 우성 2단지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시세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네. 없이 그대로 쭉 가는 거 물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 가격은 거의 6억대 초반 정도로 지금 마지막으로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주변이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거리가 있는가 없는가 좀 봤더니요. 그래도 그나마 사당 그 주택 재건축 1구역, 그 다음에 여기 2구역, 이쪽으로 해서 3구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빌라들이나 단독 다가구를 멸실을 시켜서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우성단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택단지들이 조성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신규 수요를 끌어들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은 오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거주지 인구를 빨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주변의 기존의 단지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나중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나중에 이 가격이 지금보다도 더 버티지 못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9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입주한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후화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뭔가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안 된 얘기지만 길을 하나 건너게 되면 바로 서초구 방배동이죠. 네. 예. 요걸 좀 봤더니 방배 현대 1차 같은 경우가 같은 평형대 지금 사모님 갖고 계신 물건과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한 3억에서 한 4억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평형대, 똑같은 면적에 입주 시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행정구역의 힘이거든요. 서초구 방배동과 동작구 사당동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매도를 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전세를 놓으시면 전세가가 한 5억 2천, 5억 3천 정도는 제가 보고 있는데요. 물론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세 수요는 아무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시고 그 자금을 가지고 차라리 이쪽 내방역 쪽으로 해서 1, 2인 가구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아예 수익형 부동산을 조금 취득을 하십시오. 취득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취득을 한 후에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소형 주택을 또 사시게 되면 아마 구입하고도 자금이 조금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게 낫다. 이 물건은 향후에 투자 가치나 아니면 향후에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이 뒤쪽에 다 시장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변에 가격이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못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자리를 좀 바꾸어서 행정구역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동작구 사당동에서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겨보시면 오르는 폭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상승폭, 그 다음에 현재 오를 수 있는 그 어떤 거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시청자님, 현재 네. 이 사당 우성 2단지가 7년간 시세 변동도 없고 앞으로도 크게 오를 만한 그게 없을 것 같아서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네, 희망이 없네요. 네,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도 진행해 봤고요.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진행 가능하십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들의 재무 상황 검토해 보고요. 더 자세하게 재무 설계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와 부동산 컨설팅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자님 사례 살펴볼까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살고 있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지금 집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고요. 한 달에 개인연금으로 5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습니다. 저축 금액도 늘려야 할 것 같고 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사례자분은 송파구 방이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혼부부신데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이시고 저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를 주셨어요. 우선 이 사례자님 자세한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30대 신혼 맞벌이 부부로 맞벌이 부부의 수입은 월 480만 원이며 지출은 대출금 상환 및 보장성 보험 등 고정지출로 227만 원, 생활비로 150만 원, 세는돈 53만 원을 포함하여 총 430만 원이며 저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연금 50만 원입니다. 자산은 금융자산 4천만 원과 전세금 2억 등 2억 5,500만 원이며 부채는 1억 1천만 원으로 순자산은 약 1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채 1억 1천만 원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지게 된 케이스인데요. 아쉬운 점은 사례자가 결혼 전에 했던 주식이 아직 원금에 도달하지 못해서 처분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분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갚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원금이 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아니다 싶을 때는 전문가 상의 후 순절매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채 상환까지 하시려다 보면은 한 달에 지출되는 비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비 지출 상황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먼저 이 부부의 소비 지출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건전한 소비 지출을 보면은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생활비 40%, 저축 30%, 대출 상환 20%, 그리고 보장 자산이 10%로 구성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신혼부부의 경우 생활비와 보장 자산은 적정 수준에 맞춰 소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의 경우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도 못하다 보니 새는 돈이 53만 원이나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또한 대출 상환에 올인하다 보니 저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전체적으로 지출과 저축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사례자분들 30대 신혼부부시죠. 저축 방법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이 사례자의 경우 전략적인 세로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로저축이란 단기간의 기간에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에 1,000만 원의 저축을 해서 1,000만 원을 모으는 것과 같은데요. 세로저축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뿐 보다 장기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도 결혼하게 되면서 진 그 마이너스 통장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올인을 하다 보니까요. 저와 상담하기 전까지는 다른 재무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문제는 이렇게 부채 상환에 올인하다 보니 만약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통장에 의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돈을 잘 모으려면 세로 저축이 아닌 가로 저축을 통해서 저축하는 기간을 늘리고요. 목표 금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축하는 자금 중 일부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자금인 예금에, 그리고 또 일부는 수익성은 좋으나 유동성이 좀 낮은 펀드와 중기 펀드와 장기 연금에 그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품 같은 경우, 단기 상품인 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면한 지출을 사용하시고요. 중장기 상품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환이 제목 목표는 1순위였습니다. 다행히 주식 자산이 좀 있으시고요. 그것을 내년에 좀 주식이 오르면 처분을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갚으실 수가 있으시고, 또 내년 상반기에 상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상여금을 통해서 받으시면은 내년 중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대부분을 상환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무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 같은 경우도 가로저축을 통해서 저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적금에 20만 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부부 각각 10만 원씩 20만 원,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연금에 50만 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인 CMA에 20만 원을 매월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무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고요. 공공과 민영 구분 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월 2만에서 50만 원씩 일정액으로 적립할 수 있으시고요. 예치식으로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요.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요. 또 여기에 연간 납입 보험료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굉장히 좋은 저축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팀장님, 이 세로저축보다는 가로저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로저축과 가로저축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세로저축과 가로저축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세로저축 예전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했던 건데요. 그때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 시세가 좋았을 경우에는요. 목적 자금을 모아가지고 바로바로 돈을 투자를 했던 건데요. 토끼가 굉장히 처음에는 빨리 경주에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로저축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자금이라든지 노후자금이라든지 자녀 교육자금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요. 적은 금액으로 목적 자금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세로저축은 과거 고금리 시대 때 목돈이 빨리 모일 때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로저축은 적은 금액으로도 장기간 해서 목표 자금을 더 불릴 수 있는 저축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 기간에 맞는 저축 방법에 대한 포트폴리오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사례자분들의 현금 흐름에 대한 솔루션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먼저 이 사례자의 마이너스 대출 상환 금액을 20만 원 줄였습니다. 주식 처분과 내년 상여금을 고려했을 때 130만 원만 상환을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통장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가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또 이 부분의 보장자산의 경우에 아내분의 보장자산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없는 것을 필두로 좀 많이 부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또 다행인 것은 아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유니버설 CI 보험에 가입을 했어가지고 2년이 넘으면은 자유납입을 할 수가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만 원 내는 보험료를 10만 원 자유납입으로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12만 원과 3만 원을 보태 총 15만 원을 남편분의 정기보험과 그리고 실손보험 그리고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자금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추천드렸고요. 이로써 이 가정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대비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는 돈과 대출 상환 금액 조정을 통해서 만든 돈은 단기, 중기, 장기 등의 가로저축을 통해서 주택자금과 노후자금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험도 리모델링 해주시고 주택자금과 노후자금을 대비한 저축도 설계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변경 후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됐나요?
네, 상담 전 그 생활비의 경우 203만 원 지출하던 것을 160만 원으로 좀 줄였고요. 그때 약 43% 했던 소비 성향을 33%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릴 수 있었고요. 대출 상환은 185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보장자산의 경우 4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 신혼부부로 결혼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잘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이지 못한 소비를 하다 보니 53만 원이라는 큰 돈이, 새는 돈이 발생을 하였고요. 또한 대출 상환에 올인하다 보니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저와 상담을 하면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었고요. 재무 목표를 세워서 돈에 꼬리표를 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것이요. 눈앞에 진 소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주택, 자녀교육, 그리고 노후자금 같은 것은 그런 자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축하는 기간을 늘리고 그래서 목표라는 금액을 높이는 가로저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의 소비는 줄이고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한 저축 부분을 늘려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설계를 하신다면 이 사례자분들의 지출 상태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례자의 경우 계획대로 지출 관리를 잘 하면요. 지금 생활비가 203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좀 줄었고요. 저축 50만 원에서 110만 원, 대출상환 180만 원, 160만 원, 부장성 보험 45만 원, 45만 원으로 좀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생활비는 10% 다운시킬 수가 있었고요. 저축 금액을 늘려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와 그 다음에 주택자금 마련을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의 경우 제대로 지출 관리를 잘 하고요. 앞으로 그리고 하반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다 갚고 나면은 또 다른 130만 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기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 지금 전세자금 같은 경우 이제 2년 후에 이제 전세자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출산 같은 또 저축을 하는 데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재무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복리 마수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획성 있게 잘 준비하고 실천하신다면은 이 부분은 내 집 마련부터 자녀 교육자금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를 잘 마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 설계 해봤고요.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재무와 부동산 고민 해결 계속해서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은 박영신 소장과 함께 부동산 컨설팅 사례를 통해 투자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50대입니다. 지금 실거주하는 주택이 하나 있고 아파트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월세를 받는 부동산에 재투자하고 싶은데 투자 설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례자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50대 분이신데요. 현재 거주 중이신 주택 외에 아마도 투자 목적으로 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 아파트를 팔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자세한 상황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올해 초로 기억을 하는데요. 강동구에 지금 두 채의 집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집을 갖고 있었던 목적 자체도 이제 투자로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세 차익도 생각하셨겠죠.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는데 가파르게 시세 차익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처분을 하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을 한번 보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 거주형 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 목적 강동구의 아파트를 시세가 약 한 3억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처분 후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해서 모든 상품들을 다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또 고려하셨고요. 그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고정적이고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꽤 여러 군데 좀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례자분이 거주하고 계신 서울 강동구는 요즘 분위기가 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강동구의 시장 상황이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재건축이죠. 둔촌하고 고덕단지가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주변에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주변에 있는 임대가라든가 매매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그 다세대 빌라가 많이 공급된 지역 중에도 하나고요. 그만큼 이주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또 그러면서 이제 임대가가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호재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연장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또 그 아파트 단지들을 또 관통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가격적인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또 이제 뭐 강남 4구라고 할 정도로 이쪽 지역이 또 인구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동구 쪽에 임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지하철 연장이 되면서 교통 효재도 있어서 전망이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사례자님께서 거주하시는 강동구 내에서 투자처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파트 처분을 하면 3억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것으로 투자 계획은 어떻게 잡아주셨나요? 당초에는 일부는 주식을 투자하시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식을 또 예전에 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셨다가 안정적으로 좀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생각을 하자 해서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변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호역 주변으로 해서 다세대 빌라 투룸을 2개, 원룸을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를 구입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이 3억 원으로 다세대 주택 3채 구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구체적인 투자 비용이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천억 인근으로 제가 알아봐드렸던 이유도 일단 교통호재는 항상 임대 수요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이 좋은 지역은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됐거나 주택이 낡았다 하더라도 전철역과 가깝거나 교통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은 임대가가 그래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거로 좀 참고를 해서 천호역 인근으로 해서 투룸 2채, 원룸 1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매매가로 따지니까 2억 6,500만 원입니다. 2억 6,500만 원 한 채당 투룸이겠죠. 요걸 2채를 구입을 하셨고요. 대출을 좀 이용하셨습니다. 워낙 이 금액 자체가 워낙 지금 3억이면 굉장히 소액이다 보니까 대출 한 1억 7천만 원, 한 채당 1억 7천만 원을 이제 이용을 하셔서 보증금을 2천만 원 받는 월세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한 채당 7,500만 원. 그러니까 2채를 합치게 되니까 실투자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1억 5천만 원 투자를 하셔서 2천만 원의 이제 월세를 계약을 해서 월세를 받는 걸로 이제 진행을 시키셨고요. 원룸 같은 경우는 매매가 1억 5천만 원인데 요거는 대출 없이 그냥 보증금 1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은 2억 9천만 원을 투자를 하셔서 투룸 2개와 또 원룸 하나를 보유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결국 실제 투자 금액은 합계가 2억 9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였나요? 예, 그래서 지금 임대가를 좀 보니까요.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순수익이 한 채당 80만 원, 80만 원이 되겠죠. 이자 빼고요. 월세가 이제 1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180만 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대출이자 월 100만 원 정도를 공제하니까 80만 원이 남겠죠. 그래서 투룸에서는 80만 원이 남았고요. 원룸에서는 월 순수익입니다. 이거는 왜냐 대출이 없기 때문에 6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오기 때문에 월 따지게 되면 한 140만 원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인근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교통이 워낙 좋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임대가 쉽게 맞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임대료 자체도 계속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월 14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익이 발생하게 됐네요. 임대 공실만 좀 조심을 하신다면 가계소득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보유 자산이 3억 원이었고요. 현재 매수 비용으로 총 6억 8천만 원을 지금 쓰셨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한 3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그러면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월 수익이 14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이나 아니면 수익률을 따졌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참 자랑하고 있다. 강동구 지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가격이 그만그만 했던 지역이었는데 요즘에 호재거리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인구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 수익조차도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사례처럼 이 기존의 시세 차익을 목표로 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익형 부동산에 재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위해서 알려주실 만한 재테크 팁은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여기저기 갈 곳을 잃어서 지금 뭐 떠도는 자금이라고 하죠. 부동자금이 한 90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내가 뭐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또 고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시는 게 맞고요. 또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어갈 수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다 보기 때문에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입지 여건을 좋은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 업무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생활 편의시설들, 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 지역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비싸더라도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선택하시기보다는 약간 가격을 더 주고더라도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투자하셨을 때 나중에 수익률을 또 공실 없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월세 수익형 주택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철저하게 분석 잘 하셔서 고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영신 소장과 함께 50대 사례자분의 부동산 재테크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자님들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59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요약해보고요. 계속해서 실제 투자 가능한 추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신 소장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나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지역을 선택하실 건가에 대해서 부분은 본인들의 선택이시겠지만 가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일 가지고 나오는 실제로 소개시켜드리는 물건들이 굉장히 비쌀 겁니다. 왜냐하면 비싼 만큼 그 가격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비싼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이 지역의 수익성이라든가 황금성을 보려면 지금 현재 값어치가 얼마가 가는가를 꼼꼼하게 따지시고요. 향후에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지도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지신다면은 가격적인 여건보다는 향후에 투자 가치를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강남구에서도 강남이죠. 삼성동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호선 삼성중앙역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물건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에 35m 대로변 6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대지 지분이 6.61제곱미터, 공급이 82.76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복층식 구조의 전용 면적이 18평 가까운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총 층수 13층 중에 9층입니다. 그리고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말씀드린 대로 복층식 구조고요.
2016년도 6월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 말씀드린 대로 4억 9,500만 원, 500만 원만 더 보태면 5억이겠죠. 실제적으로 비싼 물건이긴 맞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요. 포인트로 보게 되면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 지역의 상권이 워낙 풍부하고요. 업무 시설 자체가 워낙 잘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 오피스타운이 굉장히 많이 고르게 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유동인구 또는 상주인구까지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호재거리를 빠놓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호재거리가 가장 큰 호재가 많은 지역이 삼성동이죠. 그만큼 이 지역이 가격 상승 여력이 더 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에 있는 입지, 초역세권이죠. 도보로 2분 거리이기 때문에 또 그 주변이 학군이 굉장히 좋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이 비싼 지역은 한 가지만 가지고 비싸지는 게 아니고요. 교통이 좋거나 생활 편의시설 좋고요. 업무 시설 있고 그 주변에 학군까지도 어우러진 지역이 대부분 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 따진다면은 학군 좋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우리의 인류 학군들이죠. 그런 학군들이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많은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좋죠. 현재 코엑스, 무역센터 지하에 코엑스 몰부터 해서 그 주변에 생활 편의 아니면 또 쇼핑센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부터 해서 그 주변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보시고요. 녹지 공간 풍부합니다. 선정릉 공원이 바로 중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에서도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입지원권 잠깐 보시면 지도상에서 보시게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이제 2017년도부터 현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역과 그 주변 따졌을 때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했을 때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관광호텔도 벌써 인허가가 떨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국제기록 복합지구는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따졌을 때 이렇고요. 2호선과 7호선, 그다음 분당선, 위에 7호선, 여기 9호선이겠죠. 그 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전철역에서 바로 2분 거리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차 영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그다음에 대명중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까지 굉장히 우수한 학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인구들이 계속 흘러 넘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또 더더욱 더 많은 인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고요. 첫 번째가 국제기록 복합지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사진이 좀 어지럽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시설, 상업복합, 상업업무 기반시설, 공공업무시설까지 다 들어서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실제적으로 완공된 후에 거기 고용 인구 효과가 보통 1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파급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냥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현재 오렌지 색깔로 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특구까지 지정이 돼서 이쪽 주변에 쇼핑센터라든가 쇼핑몰들을 계속 어느 정도 정비 사업을 해주고 그 조건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 소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교통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망이 지금도 좋죠.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외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그 다음에 송도에서 잠실까지, 일산에서 동탄까지 가는 구간이 전부 다 삼성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또 하다못해 위례에서 신사까지 가는 경전철까지도 이제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영동대로 지하 구간이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2021년도 정도 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이 주변에 개발 여건이 향후에 5, 6년 안에 뭔가 보여줄 게 많아진다. 그러면 현재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료 관광특구와 마이스 관광특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9호선 라인의 언주역부터 봉은사역까지 그 주변으로 했을 때 관광특구, 마이스 관광특구가 이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24개 동의 업무단지가 새롭게 또 현재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그 주변에 인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더 많아진다. 그럼 그 주변에 아무래도 주거지역은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 따지게 되면 현재 4억 9,500만 원이 그다지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전세 시에는 4억 3천만 원. 그러니까 4억 3천만 원 정도 예상 임대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6,500만 원이고요. 월세를 만약에 놓았을 경우에는 3,2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4,600만 원 정도 봤을 때 실제로 내가 투자할 금액은 1억 1,9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강남 중에서도 가장 인구 유입 효과가 크고 가격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삼성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초구 중에서도 가장 1인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는 현재 서초구민 현재 46만 명 중에서 서초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11만 명이 넘고요. 방포동과 방배동에 세 군데서 거의 나누어서 거주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거 세력이 워낙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1, 2인 가구가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인기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거기에 대지 16.02제곱미터, 분양은 41.11제곱미터의 투룸 구조고요. 6층 건물 중에 4층에 지금 저렇게 코너에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까지. 이거는 2016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2억 9,500만 원 정도 형성돼 있고요. 이쪽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네 1인 가구가 집중. 서초 동네에서도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이 서초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직장인과 교직원들, 학생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주변에도 공공기관이 워낙 많죠. 법조단지부터 해서 조달청.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공공기관과 법조기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변에 다 서초동에 거주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군 좋죠. 말씀드렸죠. 학군 좋고 그 주변에 편의시설 좋고 업무 밀집 지역이면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교직원, 학생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임차 수요를 볼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고요. 입지역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2호선 라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3호선 라인이겠죠.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게 이게 서초 IC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환승역, 그러니까 지면에 태극 마크가 환승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남부터미널역에서 바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초등학교부터 해서 서울고등학교, 신중초등학교, 서초초등학교까지 그 주변에 서울교육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교육 1번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지 여건이 좋은 만큼 인구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건축 단지까지도 이 지역을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주변이 이제 정보사 터널 말씀드렸는데 10월 27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사 부지가 안양으로 이전을 하고 그 주변이라서 서초역과 끊어졌던 내방역이 연결이 되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되는데 단순하게 터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정보사 부지를 이제 문화, 복합, 예술 어떤 그 복합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관광 호텔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 그다음에 현재 이 자리를 같이 삼각축으로 해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서초구청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아무래도 호재거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개통이 되게 되면 내방역부터 강남 서초까지는 이제 강남역까지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돌아다녔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통호재로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호텔 동과 본사, 그 다음에 생활 편의시설들, 거기다가 쇼핑센터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상권이 이제 강남역과 또 하나의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이제 가로수길까지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우성 2차, 3차부터 해서 신동아 무지개까지 여기가 이제 재건축 단지가 현재 4천만 원대가 넘는 일반 분양가를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형성 여건이 충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남부터미널 복합부지 개발 계획인데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워낙 오래됐고 낙후되다 보니까 현재 이용객은 많은데 이용객의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조건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건설에서 대명콘도 아실 겁니다. 대명콘도 대명건설에서 인수를 4월 달에 했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반드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이 확대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확대가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상권이라든가 유동인구, 거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권만 단순하게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권을 바라보고 오는 주거단지까지도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후단지라고 하죠. 그 배후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매매가격 2억 9,500만 원이고요. 현재 예상 임대가 전세입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실투자 금액이 4,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월세를 놓는다면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1억 7,500만 원, 실제로 내가 투자할 금액은 9천만 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싼 가격에 또는 고가의 아파트, 고가의 주택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비쌀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지역에 있는 비싼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좋지 않고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기본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삼성동과 서초동 같은 경우는 서초동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상승 여력이 풍부한 지역,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지역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을 선택하실 건가는 본인 몫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기준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를 좀 보시고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임대가라든가 향후의 기대 가치 상승 여력까지 봤을 때는 삼성동과 서초동만큼 현재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뜨거운 지역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 물건 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신 소장과 함께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소장님께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소액 투자 및 부동산 고민 상담이라는 주제로 서초구 반포동 거림빌딩 3층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 예약 꼭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는 전화 문자 상담 항상 받고 있습니다. 재무와 부동산 상담 필요하시거나 추천 매물 궁금하신 분들은요. 023153-2599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셔도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머니컨설팅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탄탄한 재무관리와 안정된 미래 설계 위해 매일 저녁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